지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다 지친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3주째 이어지는 취업 준비로 이제는 어떤 말을 써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느낌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시간을 확인하니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기며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그것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습관이었습니다. 엄마, 나 나갔다 올게요. 지우는 현관문을 나서며 소리쳤지만 대답은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도 어머니는 이미 새벽 청소일을 나가셨을 테니까요. 그녀는 문을 조용히 닫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공기가 지훈의 뺨을 스쳤습니다. 서울의 오후는 분주했지만 어딘가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지훈은 걸으며 태훈과의 만남을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교내 봉사활동에서 만난 그는 지훈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였죠. 경영학과 4학년인 태훈은 늘 차분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지훈이 힘들 때마다 그의 따뜻한 미소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카페에 도착하자 태훈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지훈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손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자소서 쓰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태훈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니, 방금 왔어. 커피 주문했는데 내 건 평소처럼 아메리카노로 했어. 지훈은 고마움을 표하며 태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피로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취준생 티가 팍팍 나네. 많이 힘들어 보여. 태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자소서만 벌써 10개가 넘어가. 이제는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 내 인생이 이렇게 재미없었나 싶기도 하고. 태훈은 웃으며 지훈의 손을 가볍게 쥐었어요. 그런 말하지 마. 넌 정말 대단해.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그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미소 지었지만 내심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죠. 새벽마다 아파트 단지를 청소하시는 어머니의 고된 삶을 지켜보며 자란 지우는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나 오늘 자소서 쓰다가 좀 울었어. 지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태훈은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죠. 가족 소개하는 항목이 있었거든. 우리 엄마 이야기를 쓰면서 새벽마다 아파트 청소하러 나가시는 엄마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지우는 태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 1초였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청소부? 태훈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눈에서 읽히는 감정은 분명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격, 어쩌면 경멸에 가까웠죠. 진짜 충격이다. 넌 그런 티 안 나서 다행이야. 태훈의 말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녀가 평생 존경해온 어머니가 순간 누군가의 평가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뜻이야? 지훈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죠. 태훈은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항상 단정하고 세련되게 보여서. 사실 부모님이 대기업 다니시거나 의사 선생님이실 줄 알았어. 지훈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직업을 부끄러워한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잠시나마 망설였다는 사실이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여러 동을 혼자 청소하시고 그 돈으로 나 대학 보내셨어. 한 번도 불평 없이. 태우는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물론. 대단하시지.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놀랐을 뿐이야.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태훈의 눈을 마주 볼 수 없었어요. 서둘러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갑자기 집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미안. 태훈이 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지만 지우는 부드럽게 빠져나왔어요. 지훈아, 내가 뭐 잘못 말했니?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정말로. 나중에 연락할게. 지우는 짧게 말하고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지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항상 새벽에 출근하시느라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못 하시는 모습, 손이 거칠어져도 웃으며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며 늘 지훈의 꿈을 응원해 주시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은 태훈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1년 동안 그는 항상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건은 그가 얼마나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계층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둘 사이에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지우는 고요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오늘의 일을 곱씹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까? 아니면 태훈의 말에 진짜 문제가 있었던 걸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우는 며칠 동안 태훈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수십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쌓였지만 그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죠. 넷째 날 밤, 지우는 마침내 태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있어? 얘기할 게 있어. 태훈의 답장은 즉시 왔어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지우는 교내 벤치를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이별을 고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죠. 태훈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가을의 오후는 쓸쓸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지훈의 마음과 닮아 있었어요. 교내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지훈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은지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결론에 다다랐죠. 자신의 가족을 그렇게 평가한 사람과는 미래를 그릴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태훈이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차려입고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단단히 결심한 상태였죠. 많이 기다렸어? 태훈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방금 왔어. 태훈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너에게 줄 거야. 이번 일로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알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지우는 꽃다발을 받지 않고 고개를 숙였어요. 태훈아, 나 할 말이 있어. 태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무슨 말이 나올지 짐작하는 듯 했어요. 꽃다발을 벤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지훈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아. 하지만 먼저 내 말 좀 들어줄래? 그날 내가 한 말은 정말 생각 없이 내뱉은 거야. 너의 어머니를 평가하려던 게 아니었어. 단지 놀라서 그런 말이 나왔을 뿐이야.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알아. 내가 아기를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그게 더 문제야. 너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거니까. 태우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늘 웃으면서 나를 키워주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티 안 나서 다행이라고 말했을 때 난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태훈의 눈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난 결정했어. 우리 이제 헤어지자. 태우는 놀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이런 일로 우리 관계를 끝내겠다고? 난 정말 너를 사랑해.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우리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줬어. 지훈이 차분히 말했어요. 태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 심지어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지훈의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손을 빼냈어요. 내 가족을 그렇게 평가한 사람과는 미래를 그릴 수 없어. 미안해. 태우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보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정말 이게 내 최종 결정이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아. 태우는 한동안 더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꽃다발은 벤치 위에 남겨진 채였어요.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우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1년간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다고 믿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어머니에게 이 일을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책하실까 두려웠어요. 어머니는 늘 지훈이 자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염려하셨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도 딸을 위해 식사를 챙기시는 모습에 지훈은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 제가 도울게요. 지훈이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오늘 태훈이랑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일이 일찍 끝났어요. 어머니는 딸의 표정을 살피다가 더 묻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미소로 지훈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훈은 태훈과의 이별 후 대학 도서관에 틀어박혀 취업 준비에 몰두했어요.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고 면접 준비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아 있었죠. 도서관 구석에 자리를 잡고 공부하던 중 사회복지학과 동기인 수빈이 다가왔습니다. 수빈은 지훈과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여기서 또 공부해? 요즘 계속 도서관에만 있더라. 수빈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응, 취업 준비하느라. 너는? 나도 그래. 근데 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수빈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나 태훈이랑 헤어졌어. 뭐, 왜? 너희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수빈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있었던 일, 태훈의 반응, 그리고 그를 떠나기로 한 결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마치자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수빈은 조용히 지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훈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분명 옳은 선택이었을 거야. 내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아도 함께할 수 없지. 지우는 고개를 들어 수빈을 바라보았어요. 가끔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닌지 싶기도 해.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나라도 똑같이 했을 거야. 우리 엄마도 마트캐셔야. 자랑스럽지 않아? 그 말에 지우는 놀란 눈으로 수빈을 바라보았어요. 3년 넘게 친구로 지내왔지만 수빈의 어머니 직업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몰랐어. 수빈은 웃으며 말했어요. 응, 엄마는 15년째 동네 대형마트에서 일하셔. 매일 서서 일하시느라 다리에 정맥류도 생기셨어. 하지만 그 돈으로 우리 남매 대학 보내셨지. 나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지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로받는 듯한 따뜻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수빈아. 내 말을 들으니 정말 위로가 돼. 수빈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하지만 그건 그들의 문제지.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야. 그 순간 지우는 큰 위안을 얻었어요.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이번 주말에 봉사활동 어때? 노인복지관에 가기로 했거든. 수빈이 제안했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동안 봉사활동도 못 갔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시작해 볼게. 주말이 되자 지우는 수빈과 함께 지역 노인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봉사활동이라 설렘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자 담당 선생님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죠. 오늘은 주로 청소와 식사 보조를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왔던 분들이 아파서 못 오셔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훈과 수빈은 청소 봉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걸레와 청소 도구를 들고 복지관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지훈은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이런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니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죠. 2시간 넘게 청소를 하고 나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등은 뻐근하고 손목은 시큰거렸어요. 지우는 잠시 쉬어가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을 매일 하시는데 점심시간이 되자 지훈과 수빈은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저를 들고 계신 할머니의 옆에 앉아 지훈은 천천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학생. 이렇게 도와줘서. 그 순간 지훈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람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녀가 사회복지학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했죠. 봉사활동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오는 길, 어르신들이 지훈과 수빈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곳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다 청소하시는 분들 덕분이지. 지우는 그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해온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우는 결심했어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어머니께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기로 한 거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어머니 옆에 다가가 안부를 물었어요. 엄마, 오늘 많이 피곤하셨어요? 어머니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괜찮았어. 너는 봉사활동 어땠니? 지우는 앞치마를 두르며 어머니를 도왔어요. 좋았어요. 오늘 노인복지관에서 청소 봉사를 했거든요. 어머니는 놀란 듯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소? 힘들었겠구나.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2시간 넘게 했는데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이거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을 매일 하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눈빛이 따뜻해졌죠. 그런 말 들으니 힘이 나는구나. 지우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엄마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고 지훈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니? 걱정되는 표정이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카페에서 있었던 일부터 태훈과 헤어진 일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어머니가 상처받을까 걱정되었지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태훈과 헤어지기로 했어요. 제 가족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야기를 마치고 지우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슬픔과 자부심, 그리고 무언가 깊은 감정이 섞여 있었죠. 지훈아,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니 미안하구나. 지훈이 급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때문이 아니라 태훈 때문이에요. 엄마가 미안해할 일이 전혀 없어요. 어머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단다. 어떤 사람들은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저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 번도 엄마의 직업을 부끄러워한 적 없었어요.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된다. 우리 딸. 지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게 대견하구나. 많이 컸네, 우리 딸.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어머니와 나누고 나니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다음 날부터 지우는 더욱 열심히 취업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도 당당히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썼어요.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시며 자신을 키우신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었는지 진솔하게 적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아파트 청소부로 일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고된 노동을 하시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저는 노동의 가치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웠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졸업을 한 달 앞둔 시점, 지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시험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녀는 꿋꿋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갔어요. 청소년 센터에서 인턴십도 병행하며 현장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지우는 청소년 센터의 독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책장을 정리하던 중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 책 찾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훈이 고개를 들어보니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어떤 책을 찾으시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동 심리학 관련 책이요. 제가 교육대학원생인데 논문 자료를 찾고 있거든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아동 심리학 책은 저쪽 섹션에 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들은 함께 책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지훈이 관련 서적들을 보여주는 동안 그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정우라고 합니다. 교육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전공하고 있어요. 여기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고요. 지훈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지훈이에요. 사회복지학과 4학년이고 여기서 인턴십 중이에요. 정우는 관심 있게 물었어요. 사회복지학과요? 정말 의미 있는 전공이네요. 특별히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동 청소년 복지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목표예요. 그들은 책을 찾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정우는 지훈이 준비한 독서 프로그램에 대해 물었고 지훈은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쉽게 그리고 즐겁게 흘러갔습니다.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제가 진행하는 독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도움이 필요해서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토요일이 되자 지훈은 일찍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독서 프로그램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정우가 약속대로 나타났어요. 그는 간식과 음료수를 들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정우가 수줍게 말했어요. 지훈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와, 정말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10명의 아이들이 센터에 모였어요. 지훈과 정우는 함께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독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정우의 따뜻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동화에 아이들은 푹 빠져들었고 지훈은 그런 정우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활동이 끝나고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지훈과 정우는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불어오는 봄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정우 씨가 아이들과 정말 잘 지내시네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정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즐거웠어요. 지훈 씨가 프로그램을 정말 잘 기획하셨어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잖아요. 그들은 센터 앞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혹시 퇴근 후에 같이 저녁 먹을래요? 제가 맛있는 곳을 알고 있거든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고민했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들은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그곳에서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는 자신이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와 동생을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 주로 식당에서 일하셨죠. 정우의 솔직한 이야기에 지우는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마음먹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셨죠. 어머니는 아파트 청소부로 일하세요. 지우는 말을 하면서 살짝 긴장했습니다. 태웅과의 경험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우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청소하신다고요? 존경스러워요. 정말 힘든 일인데 그런 일을 하시면서 자녀를 키우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요. 지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우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존경과 이해의 빛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새벽부터 밤까지 고된 노동을 하시면서도 항상 웃으시거든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긍정적이시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지우는 정우에게 더욱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배경에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가 지훈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훈 씨, 다음 주에도 독서 프로그램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 정말 즐거웠거든요.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고마워요. 정우 씨가 많이 도와주셔서 프로그램이 더 잘 진행됐어요. 집 앞에 도착하자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우는 잠시 고민했어요. 태훈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우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네, 좋아요. 다음 주말에 시간 돼요. 정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토요일 오후에 만나요. 제가 자세한 시간은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어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집에 들어온 지우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우와의 만남은 예상치 못했지만 기분 좋은 변화였어요. 특히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그의 반응은 지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일어나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밝아 보이는 딸의 모습에 궁금함을 느끼셨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니? 오늘따라 얼굴이 환해 보이는구나. 지훈은 어제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이야기했어요. 정우를 만난 것, 그리고 그와 함께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친구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배경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지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구나. 지우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사실 다음 주 토요일에 전시회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오, 그렇구나. 데이트네. 지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장난스럽게 웃으셨어요. 알겠다, 알겠어. 하지만 엄마가 보기에는 분명 데이트인 것 같은데? 지우는 어머니의 장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편안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토요일이 되자 지우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시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정우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많이 기다리셨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정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전시회는 현대 미술을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훈과 정우는 천천히 전시장을 돌며 작품을 감상했어요. 정우는 미술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고, 지훈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현대 사회의 노동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나는 가치를 표현했다고 해요. 정우가 한 작품 앞에서 설명했어요. 지우는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청소도구를 든 인물이 그려져 있었고 그 모습이 마치 영웅처럼 표현되어 있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이네요. 매일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정우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훈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 말에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태훈과의 관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과 존중을 정우에게서 느꼈어요. 전시회를 다 둘러본 후 그들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지훈 씨는 졸업 후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우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동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싶어요. 나중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게 꿈이에요. 정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멋진 꿈이네요. 저도 비슷한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요. 상담 심리 전문가가 되어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고 싶거든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비슷한 꿈과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많은 공감을 느꼈어요.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지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카페를 나와 걸으며 정우가 조심스럽게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은 순간 놀랐지만 그 따뜻함이 좋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때로는 침묵도 편안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죠. 지훈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지훈 씨,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정우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집에 들어온 지우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전시회에서 본 작품들, 정우와 나눈 대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었던 순간까지요. 엄마, 정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제 꿈을 존중해주는 느낌이에요. 어머니는 딸의 행복한 모습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몇 주가 지나고 지훈과 정우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청소년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즐겼어요.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지훈을 특별한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조금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지훈은 긴장했지만 정우의 다정한 모습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초대했어요. 지우는 궁금한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어요. 우리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훈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이건 우리의 첫 번째 기념일을 축하하는 선물이에요.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결혼 반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정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윤 씨와 진지한 관계를 맺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지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반지를 끼우고 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 씨 고마워요. 저도 정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정우는 지윤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그들은 첫 키스를 나누었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지윤은 행복에 젖어 침대에 누웠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좋은 시간 보냈니? 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보여드렸어요. 엄마, 정우 씨가 이걸 선물해 줬어요. 어머니는 기쁨에 찬 표정으로 딸을 안아주셨습니다. 축하해, 우리 딸. 너는 정말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지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나도 내 엄마도 당당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구나, 내 딸. 지우는 이제 자신의 배경에 대해 부끄러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태웅과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더 강해졌고 정우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직업은 그저 직업일 뿐, 그것이 그들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정우의 눈에서 본 존경과 사랑, 그것이 진짜야.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정우와의 새로운 시작.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졸업식 날, 지우는 어머니와 함께 식장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특별히 휴가를 내고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셨습니다.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나신 어머니를 보며 지우는 뭉클한 감정이 밀려왔죠. 엄마, 오늘 정말 예쁘세요. 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셨어요. 정말? 우리 딸 졸업식인데 특별히 신경 썼지. 졸업식장에 도착하자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지훈 씨. 정우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어머니께 정중히 인사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라고 합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정우를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훈이 잘 부탁해요. 세 사람은 함께 졸업식에 참석했어요. 지훈이 학위를 받기 위해 단상에 오르자 어머니와 정우는 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식이 끝나고 그들은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와 정우 사이에 서서 환하게 웃었어요. 이 사진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세 사람은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정우가 특별히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지훈의 어머니는 정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 정우는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지훈이가 말하길 정우 씨 어머니도 혼자 두 자녀를 키우셨다고 하던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훈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저희 둘을 위해 정말 고생하셨어요. 식당에서 일하시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죠. 지훈 씨 어머니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훈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와 정우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지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우,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엄마는 내가 행복해 보여서 기뻐.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일기장에 자신의 마음을 적었습니다. 오늘 대학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다. 엄마와 정우, 오빠가 함께 축하해 주어서 더욱 특별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될 거고, 정우, 오빠와의 관계도 더 깊어질 것이다. 태훈과의 이별은 아프지만 필요한 경험이었다. 그 일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테니까. 어머니는 항상 내게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다. 이제 나는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 어머니가 청소부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자랑스럽다. 그리고 정우, 오빠는 그런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엄마가 청소하신다고 말했을 때 그의 눈빛은 존경으로 가득 찼다. 이번엔 나도 내 엄마도 당당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일기를 마치고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그녀의 미래처럼 밝아 보였어요.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죠.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배경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잠이 들기 전 지우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지훈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자신의 성장, 그리고 정우와의 만남을 통해 그녀는 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요. 청소부의 딸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봐준 정우와 함께 지우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훈과의 만남에서 엄마가 청소부라고 말하니 그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라는 경험은 지훈에게 큰 상처였지만 결국 그 경험을 통해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를 만나 이번엔 나도 내 엄마도 당당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지훈의 이야기입니다. 상처를 통해 성장하고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 한 청년의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